녹음과 편집이 잘 안 돼서 AI 목소리를 삽입했습니다. 오늘도 서혜진은 고1 자녀를 둔 엄마들과의 면담을 갖습니다. 면담을 갖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찬영고에 새로운 국어 선생님이 왔는데 그 선생님이 문제 내는 성향을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하유일이를 비롯 비슷한 성적의 아이들이 등급이 떨어질까 엄마들은 걱정스럽기에 혜진이 문제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혜진은 오늘도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걱정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중간고사에서 지금 수능 트렌드에 맞지 않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애매하게 반어법인지 역설법인지 모호하게 출제했습니다. 시간 안에 풀어야 하는 수험생들에겐 빌드업이 되지 않는 이 문제는 최악의 문제입니다. 결국 하유리가 문제를 틀리게 되고 그 한 문제 때문에 등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하유리에게 혜진은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비싼 돈을 주고 여기 학원을 보낸 엄마에게 하유리는 너무 미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찬영고의 대부분 학생이 이 문제를 틀리게 되고 국어 선생님에게 정답이 2개가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지만 선생님은 학원에서 그렇게 배웠냐며 완강의 이의를 거절합니다. 새로 발령된 표상석 선생님도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 고등학교에서 대치동 찬영고등학교로 발령됐기에 다른 선생님과 선생 부모님에게 자신이 실력이 없어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자격지심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혜진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바로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것. 그리고 표 선생님과 독대한 혜진은 선생님의 문제가 참신했다고 칭찬합니다. 이 말에 상섭은 자신의 문제를 비꼬는 것 같아 짜증납니다. 그리고 학원은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악의 축이라 생각하기에 혜진을 도저히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혜진을 완전히 무시하고 싶기에 애들 시켜 점수 앵벌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 와서 따지냐며 이번 문제는 자신이 맞다며 제 시험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 말에 혜진은 참신한 문제가 맞다고 한 건 요즘 수능 트렌드에 맞지 않는 낡은 문제가 나왔다며 이런 문제는 지금 수능에서 완전 사라져 그래서 참 오랜만에 보는 문제라 참신하다고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시험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 말에 뚜껑 열린 상섭은 혜진의 왼 어깨를 심하게 잡게 되고 폭력이 나올 뻔한 상황을 다른 선생님이 다행히 말립니다. 그렇게 혜진은 혼자 거울을 보게 되고 왼쪽 어깨가 붉게 물든 걸 봅니다. 이렇게 이 일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 1호 장학생인 준호 이름을 보게 되고 추억에 빠집니다. 이때 찾아오는 준호는 집에 가다 잠시 학원에 들렸다고 말합니다. 혜진은 마침 너를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왔다며 신기해하며 같이 맥주를 마십니다. 그렇게 표 선생님이 이길 줄 알았던 사태는 결국 교장 선생님의 특단의 조치로 재시험이 이뤄지게 됩니다. 아무 힘이 없던 상섭은 이게 강남의 대치동의 힘이구나 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래서 혜진을 불러 이번 사태의 상담차 만납니다. 상섭은 재시험 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혜진은 저 또한 학교에 찾아가 얘기한 거에 대해선 잘한 게 아니라며 죄송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섭은 이번 일로 내가 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생각은 여전하다며 혜진과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에 혜진은 불편하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서며 아이들을 위해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어차피 지문의 화자는 너희들이 공감을 못하잖아. 그러면 뭐다? 문제를 외워. 공부는 뭐다? 문제를 시간 안에 풀려고 하는 거다. 다음날 학원에서 새로운 학원 선생님을 뽑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곳에 준호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혜진은 준호를 보고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준호에게 너 바보냐며 대기업에 있지 왜 여기 시험 치냐고 합니다. 하지만 준호는 뚜렷합니다.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한편 상섭은 지금 찬영고의 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방과 후 수업 실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섭이 전쟁 준비를 할 때 준호도 시범 강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준호는 갑자기 혜진 책상을 치며 너 공부 안 할 거 아니까 환불해 주겠으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은 그냥 공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쫄지 말라며 니들 앞에 내가 도와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강의를 너무 많이 듣는 사람이기에 준호의 강의는 평범한 강의지만 드라마이기에 준호의 강의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인물도 좋기에 준호 때문에 아이들과 엄마들이 학원에 등록하고 싶어 한다고 우리 스스로 세뇌시키도록 합시다. 좋았어. 시강이 끝난 후 원장님은 준호를 칭찬합니다. 준호가 원래 공부 못하는 아이였다. 명문대에 들어간 걸 알기에 준호를 이용하면 학원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준호에게는 드라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혜진은 준호가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원장님에게 준호를 부정적으로 평가해도 원장님은 이미 답정너입니다. 하지만 말은 원장님은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혜진 선생님이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한편 준호는 부모님에게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학원에 취업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에 부모님은 화가 납니다. 다음날 혜진은 준호를 만납니다. 이유는 기껏 가르쳐 키워나 좋은 대학과 직장에 가게 했더만 불편하게 우리 학원에 온다는 것에 대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설득해 원래 직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호의 생각은 뚜렷합니다. 그래서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섭은 감히 나를 건드린 학원을 엿먹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서술형 문제를 높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방과 후 보충 수업을 개설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는 서술형 문제를 잘 맞출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결국 방과 후 보충 수업을 안 듣고 학원에 가면 서술형 문제 점수를 잘 못 나오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표 선생님은 혜진이 학교 찾아온 것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나를 건드린 생각으로 분노만 차오릅니다. 그래서 학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학원 원장님들이 김 원장님에게 서혜진 선생님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난 게 아니냐고 하자 원장님은 표 선생님 의지일 뿐 절대 서혜진 선생님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혜진에게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할 거라고 합니다. 이 말에 혜진은 그러면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집중 케어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눈에 띄게 성적이 올라가는 몇몇 학생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원장이 바로 그거라며 그러면 내년 농사까지 끝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이번 사태를 꼭 서혜진이 책임이 없다고 느끼지 않기에 우리 학원 메인 광고 모델인 서혜진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겠습니다. 혜진은 이번 사태도 그렇고 원장님이 자신의 뜻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준호를 만나 전에 그만두라는 거 미안하다며 학원 취업에 성공했다고 말해줍니다. 대신 내 밑에서 일하게 되면 공과 사는 구분하겠으며 절대 일도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준호가 입사를 했고 첫 출근 날 원장님은 바로 준호를 만납니다. 원장님은 오늘 출근한 준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건 학원의 메인 광고 모델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준호 선생님이 서사가 드라마이기에 광고 모델로 적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준호는 알겠다며 승낙합니다. 그러자 원장은 호연지기가 마음에 든다며 한번 잘해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회는 끝이 납니다. 녹음과 편집이 잘 안 돼서 AI 목소리를 삽입했습니다.